10초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다 미리 들어와 계셔가지고 너무 재강이가 좋아서 빨리 또 듣고 싶어서 들어와 계신다라고 혼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은 밖으로 내면 안 되는데 저희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주 최악의 사람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학습자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학습자 분석 사전 서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로 나와 있는 걸 좀 안내를 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교육하기 전에 교육 대상자들한테 메일로 이런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교육에 앞서서 교육생의 의견이나 니즈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좀 회신을 해달라라고 하고서 질문 던지는 거는 뭐 직무 과정이 들어오시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여부 체크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현재 수준이 뭐 어느 정도 만약에 예를 들면 5점 탓이라고 하면은 1점에서 5점 정도로 측정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몇 점 정도 해당하는지 체크해달라. 그리고 직무 경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그리고 업무상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교육에 좀 포함이 되면 좋겠는지 그리고 업무적 연관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과정 구성에서 꼭 포함되거나 꼭 하나만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타 제언사항이나 이제 기대사항 같은 것들을 적어달라고 이제 사전 서베이 하면은 이거 바탕으로 해서 좀 과정을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콕 집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콕 집어주고 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교환해서 좀 제거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맞춰서 맞춤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전에 분석들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으로 아까 쭉 말씀드렸던 이 문항들이 첫 번째 두 가지 문항들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교육의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학습자 의견에는 어떤 현업에서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 학습자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학습 내용을 없는 내용은 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테고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은 좀 빼주시고 그리고 교육 방법을 뭐 실습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딜리버리만 계속 할 건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일 테고 밑에 내용들은 뭐 기타 제언사항이나 기대사항들을 적어달라는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분석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입과하기 전에 교육생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생들이 다 정해지면은 교육생들한테 이런 거 한번 뿌려보시는 거예요. 뿌려보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춤 설계하면은 교육생들도 우리의 기대사항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교육이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훨씬 더 몰입해서 교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워크시트에서 다음 장으로 넘기면은 사전 분석 전기라는 게 있어요. 짧게 한번 해볼게요. 길게 할 실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맡고 계시는 혹은 맡으셔야 되는 그런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자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육 상황까지 한번 써보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실습은 아니어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스스로 개인 실습하시면 됩니다. 예상되는 학습자들의 어떤 직무나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 건지 시간이 언제쯤인지 2시간짜리 교육이면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그리고 교육 장소는 소외실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강당을 잡아서 하시든지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예상하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 분석을 해야겠다는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신 것처럼 학습자분들과 사전에 해주시면은 훨씬 더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혹은 또 교육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사전 분석을 좀 꼭 해주시고요. 다음은 디자인, 과정 설계입니다. 과정 설계 시간에는 그 목표시 때 개인 실습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 설계 디자인은 교육의 어떤 방향성과 전반적인 방향성과 어떤 틀을 잡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설계하면은 베이직 디자인이 있고 디테일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본 설계가 있고 상세 설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학습 목표라는 거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교육 참가자가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 스킬을 좀 디테일하게 좀 딱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 목표를 정할 때 생각을 하는데, 교육 대상자가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 어느 수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학에서는 ABCD 룰이라고 하거든요. A는 이제 어디언스, 청중, 대상자가 되겠죠. B는 비헤이버, 이제 그 행동, 교육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C는 컨디션,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D는 정도, 어느 수준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녹이는 게 교육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BCD 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사례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 조금 바꿔보자면은, 사례 강사가 교양 작성과, 지금 이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례 강사 양성 과정을 듣고 계시잖아요. 사례 강사 양성 과정의 교육 목표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적용하면은 이 과정의 교육 목표는 사례 강사, 여러분들 계시겠죠? 사례 강사가 교환 작성과 강의 스킬 실습 및 모의 강의를 통해서 현업 강의에 가서 적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교육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이번 교육 목표가.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룰이죠. ABCD 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룰로 이제 학습 목표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안전 교육을 만약에 한다. 안전 교육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써주시는데, 그건 사실 학습 목표이긴 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게 수강생들도 훨씬 더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잘 이제 교육을 체득할 수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참고하는 게 이제 행동동사라고 합니다. 행동동사. 저희 학습 목표 설정을 할 때 행동동사를 좀 많이 쓰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한다, 내재화한다, 체득화한다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행동동사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쓰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행동동사가 규칙이 쫙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정의할 수 있다. 정의하다라는 행동동사를 쓴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동사를 명확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좀 약간 뭉뚱그리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목표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하나 예시를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육아를 이미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큰 분들도 계시고 아직 육아에 돌입하지 못한 미혼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카메라를 다룰 줄 모르는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이 자식의 모든 순간을 막 담고 싶어서 어떤 그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초심자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다루는 방법인데, 이럴 때 과정명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들어가겠죠? 답은 없습니다. 그죠? 과정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순간을 기억하면 낭만파시네요. 낭만적이십니다. 깜짝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순간을 기억하면은 제가 팁을 드리긴 했지만 좀 안 좋겠죠. 왜냐면은 이 제목만 보면은 무슨 수업인지 모르잖아요.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야지 커리큘럼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나타내야겠죠. 어떤 수업인지. 사진 예쁘게 찍기 맞습니다. 그런 거 좋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기 사진 잘 찍기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 과정명을 명확하게, 학습 목표도 명확하게 설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써본 어떤 과정명은
사진 찍기 첫 걸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사진 찍기 첫 걸음. 만약에 사진 찍기 첫 걸음이 과정 여기라고 하면은 학습 목표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해보실까요? 그것도 이제 치료해드리는 문제겠죠. 학습 목표를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카메라. 너무 어려운 거. 카메라에 있는 걸 예쁘게 담아서 피사체를 어떻게 예쁘게 카메라 기능을 잘 활용한다. 좋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엑스라에 잘 담길 수 있는 사진을 찍어본다. 네 좋습니다. 잘 담길 수 있는 사진을 찍어본다. 또 있으실까요? 학습 목표 조금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좀 쉽고 이해가 되고 그런 학습 목표.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다.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다. 좋습니다. 또 성준님. 사진 못 찍는다는 소리 안 들을 수 있어. 되게 듣고 싶네요, 그죠? 사진 못 찍는다. 네, 성준이 또 말씀하셨죠. 순간을 포착하여 기록할 수 있다. 순간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낭만파랑 아직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이따 좀 얘기 좀 나누세요. 두 분 얘기 좀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정명은 사진 찍기 첫 걸음 학습 목표는 초심자도 초보자도 1개월만 들으면은 아웃포커싱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보통 아웃포커싱이 되게 기본이잖아요, 사진에. 되게 구체적인 단어를 다 넣은 거죠. 기간이랑 어떤 기법을 딱 넣어서 이거 정도는 배우고 갈 수 있다, 무조건.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은 딱 들으시러 이과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거 들으면은 이건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딱 바로 하게 되잖아요. 학습 목표도 좀 두루뭉술하기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교육 하실 때 학습 목표도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워크시트 뒤에 놓으시면은 과정 설계 학습 목표 설정 이렇게 있어요. 과정 설계라는 게 얘기했을 텐데 여기 과정명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잖아요. 과정명을 뭐 새로 정하셔도 됩니다. 아까 사진 찍기 과정명 정했듯이 과정명을 한번 써보시고 밑에 학습 목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학습 목표 위에 두 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정명 한번 써보시고 그 과정명 밑에 학습 목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학생들이 알 수 있는 학습 목표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분만 한번 더 써볼게요. 긴 실습은 아닌 것 같아서 학습 목표까지 하는 거 1분 정도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쓰신 것 같아서 또 제가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뭐 내가 보기에도 나 학습 목표 진짜 기가 막히다, 공유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내 학습 목표를 모두에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없으시나요?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그럼 제가 이제 찍어야 되거든요.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그 제가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낭만파 분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만들고 학습 목표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고객 경험 시스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과정명은 고객 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유저 리서치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강생 선생님들이 잘 인지를 하면 좋겠고 그 목적에 따른 적절한 리서치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목표를 리서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목적에 따른 적절한 리서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뒤쪽에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오늘 그 제일 늦게 참여하신 그 제3님 어떻게 적으셨는지 작성 되셨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그 이로미님 혹시 작성하셨나요? 네. 로미님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목표가 뭔지. 제가 진행할 과정은 외주 협력사 관리의 이해이고요. 학습 목표는 초임 공모가 강사 공정 분류 체계와 협력사 등급 관리를 이해하여 외주 배치 시 각 현장별 특성에 맞는 배출을 진행할 수 있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라서 딱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도 딱 들어가면 이거를 배울 수 있구나라고 이제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잘 적어준 것 같고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적으실 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다음은 기본 설계입니다. 기본 설계. 기본 설계는 그 키 메시지라고 이제 저희가 되는데 기본 설계는 그 전체적으로 뭘 전달할 건지 한번 적어보는 거거든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키 메시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레슨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수 과정의 이름.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과정 준비하기잖아요. 이 레슨 2가 레슨 1이 과정 시작하겠잖아요. 이 키 메시지는 그런 레슨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 메시지랑 레슨명을 동일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사진 찍기 첫걸음에 대한 키 메시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키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수업이 있다. 키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소 제목이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카메라 기능에 단원이 있을 테고, 사진기의 조작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하는 수업이 과정이 있을 테고, 세 번째 과정은 그 다음 이제 구도라는 걸 알게 되는데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키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해서 큰 소 주제들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걸 키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과정명이나 학습 목표를 정해보셨잖아요. 가운데 오프닝이랑 클로징 말고 가운데 키 메시지 1, 2, 3라는 게 있어요. 이 노란색 부분을 공란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소 주제로 한번 잡아볼게요. 키 메시지. 내가 어떤 걸 전달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과정에서 어떤 걸 그 시계열 순서면 되게 좋겠죠. 시간 순서면 좋겠고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어떤 걸 전달하겠다. 이런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주제로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키 메시지 1은 강사의 마인드 및 역량, 2는 강의 디벨롭먼트, 3는 강의 딜리버리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과정에서 키 메시지 3개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거기다 적어주신 것 같아요. 키 메시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고 이게 이제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상세 설계가 되겠죠. 그렇죠? 상세 설계인데 키 메시지를 적으셨어요. 키 메시지별로 어떤 걸 전달할 건지 스토리 라인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을 한번 짜보는 상세 설계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토대로 학습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정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한번 정해봤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메시지 안에서 어떤 상세 스토리를 전달할 건지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이 사회강사 양성 과정의 상세 설계서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본다면은 이거 오프닝부터 시작하는 건데 뭐 이렇게 키 메시지를 오프닝 도입부, 뭐 오프닝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겠죠. 과정의 양성으로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과정 시작 레슨원이 키 메시지가 될 거고, 이 안에 상세 설계서는 이 우측에 있는 거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오프닝 때는 과정 시작, 그리고 뭐 강사에 대한 소개,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하고, 학습 목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똑같이 그대로 쓴 거예요. 학습 목표 설정하고, 학습 노차 뭐 제시해보고, 성인 학습자의 특징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쭉 짜는 거예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을 쭉 짜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갈 건지도 한번 짜보고, 이 세부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짜보는 게 제가 실제로 저희 팀에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설계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짜볼 건데, 그 과정 설계할 때는 뭐 보통 이런 절차 10단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계열 순으로 쭉 이렇게 과정 설계할 때 첨부한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처음에 강사 소개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목표 전달하고, 사전에 뭐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지식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내용 제공하고, 실습해보고, 피드백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랩업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순서예요. 교환이 거의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의 절차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상세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보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 메시지까지 적으셨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적으셨으니까 뭐 우측에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짤 건지를 한번 디테일한 디테일한 주제를 잡고 디테일한 스토리를 한번 짜볼게요. 시간 괜찮으시다면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랑 세부적으로 어떤 걸 전달할 건지까지 한번 써보실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팀에서 작성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한번 지금 여러분들도 뭐 다 채우시기는 어렵겠지만 채우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클로징은 지금 어려우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키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어주셔도 돼요. 채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적으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적어주셔도 되니까 너무 이렇게 압박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스토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네, 1분 정도만 더 작성하고 마무리해볼게요. 네, 어느 정도 적으신 것 같아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세 설계까지 하는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페이지를 다 채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과정에 대해서 뭐 스토리라인을 다 짜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맡고 계신 과정에 대해서 이미 짜져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다음에 다른 과정을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전 분석과 과정명도 정해보고 학습 목표도 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기본 설계, 상세 설계까지 한 다음에 교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놓치는 거 없이 다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라고 이제 실습을 같이 해봤고 실습을 해본다는 것 자체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다 채우는 거에 이제 강박 안 가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프닝 클로징은 제가 안 적어줘도 된다고 한 게 오프닝 클로징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은지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상세 설계 실습까지 해서 에디 모형의 D까지 디자인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죠. 에디 모형 당연히 기억하실 텐데 제가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다음 해야 될 거. 지금 설계까지 했죠, 그죠? 다음 뭐예요? 과정 개발. 개발. 영어로 뭐예요? 영어 잘하시네. GST 점수하고 아무튼 네, 에디 모양에서 AD까지 이제 D 할 차례죠. 세 번째 글자인 ADD, 이제 D 할 차례. 다음에는 과정 개발, 디벨롭먼트인데 과정 개발은 과정 준비에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과정 개발에는 과정 상세 설계 여러분들이 짜신 상세 설계에 따라서 세부적인 교육 방법이랑 교재를 좀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준비, 교환 작성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이제 이번 오전 시간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PPT 작성에 좀 약점이 있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교육 방법이랑 교재 작성인데 교육 방법은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건 뭘까요? 교육 수강생들이 교육을 좀 더 체득할 수 있고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교육 방법을 선정해 보는 거를 교육 방법 과정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 작성은 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예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교육 방법에 대해서 선정하는 예시 문제입니다. 학습자 특성 및 목표가 좌측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교육 방법이 우측에 나와 있어요. 자, 학습자가 외국인이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요? 시각적 자료 말이죠. 그죠? 학습 대상자가 위험 지역 근로자이다. 그쵸? 시뮬레이션 방법이 좋겠죠?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까요? 사례 연구나 브레인스토밍, 케이스 스터디 뭐 이런 것들 되겠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뭘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솔루션을 하는 거는 문제 해결 실습 방법으로 이제 좀 이제 교육 방법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거 학습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리 있듯이 어떤 교육 방법을 차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취득률을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대상자를 잘 아시고 그거에 따른 교육 방법을 좀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방법 선정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차트에 비슷한데 옆에 이제 비고란에도 적으실 수 있겠죠. 이 오프닝이랑 뭐 레슨 좌측에 키 메시지가 있고 우측에 이제 스토리라인을 쫙 쳤잖아요. 그리고 세부 내용을 뭐 전달할 건지도 이제 적으셨잖아요. 그럼 이 세부 내용에 따라서 그 어떤 교육 방법을 차용을 할 건지 이 시간에는 그런 거를 정하시면은 이 교육 내에서도 되게 교육 내용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단순하게 책만 읽는 교육 되게 재미없다고 하시잖아요 다들. 그런 것보다 오히려 다채로운 교육 방법을 차용하면서 지루함도 줄이고 체득률을 높이고 되게 좋은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아이스 브레이킹 때는 막 돌발 퀴즈를 내보고, 학습 목표 설정할 때는 아까 실제로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작성해온 토역 발표도 해보시고, 뭐 애기 모형을 또 설명하고, 뭐 브레이크 타임 때 음악 틀어주세요, 음악 틀어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아이템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전달할 건지를 다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사에게 필요한 영향은 조별 활동 후에 설명을 해보고, 뭐 어떤 거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교육 방법마다 다 다른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부 내용 정하신 거에 따라서 좀 아이템들을 선정해 주시면 훨씬 더 다채로운 교육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교재 작성이에요. 교재 작성은 크게 이제 뭐 교재 슬라이드 구성이랑 그리고 자료 수집이랑 사진이랑 동영상을 되겠죠. 그리고 비주얼라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직무교육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글자가 너무 많고, 직무교육 보통 제가 이제 사회강사 많이 하다 보면은 모의 강의 할 때도 글자가 많은 교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그 글자가 많은 걸 딱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이 PPT는 글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글씨가 크고, 이게 오히려 다 읽을 수 있는 교재 교환인 거잖아요. 사실 교재랑 교환이랑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교재를 교환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글씨가 막 엄청나게 막 11포인트 글씨를 막 확 채워가지고 우리 그 경영현황 공유회 때 막 그렇게 오픈하는 그런 PPT 장표처럼 막 만드셔가지고 교재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물론 이제 여기서 좀 찔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보는 사람 되게 힘들거든요.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비주얼라이징 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슬라이드 구성은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작성할 때 어떻게 만드세요, 보통? 교재를 작성할 때. 진수님 교재 작성할 때 어떻게 만드세요? 슬라이드를 전달해야 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방법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교재 작성을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으시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 톰부터 이제 토목부터 뭐 쉬운 점까지 쭉 생각한다면 그 다 때려박는 사람들이 계세요.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뭘 전달할 건지는 지금 상세 설계서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 설계서대로 슬라이드를 한 장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놓치는 거 없이 그리고 훨씬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사내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상세 설계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교육 흐름에 맞게 이거에 뭐 예를 들면 이거에 한 장씩만 넣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환에 모든 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식은, 상세한 지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세한 지식은 키메시지만 교환에 담으시고, 상세한 지식은 최대한 구두로 설명하고, 그리고 실습 때 스스로 알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서로 경험 공유하면서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시면은 뭐 이런 소주제 스토리라인 하나당 뭐 많게는 3장 아니면 한 장에서 3장 정도 범위로 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들면 좋은 게 놓치는 게 없습니다. 순서상 쭉 설계한 큰 걸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 장표를 만드시면은 놓치는 거 없이 쭉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라인을 쭉 짠 상태에서 이 스토리 라인을 장표를 착착착착착 붙이는 거. 뭐 이거를 베이스로 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방금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설계를 짰어요. 그러면은 이 교육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쭉 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페이지에는 뭐 가정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2페이지에는 그거 소개하고, 3페이지에는 그라운드를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죠? 뭐 입기 마음을 열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페이지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여러분들 자기소개하고 쭉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 소개하고, 뭐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학습 목표 설정해보고, 성인 합숙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뭐 최고의 강사, 최악의 강사, 실습 이런 거 해보고, 사내 강사 경영에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쭉 든 게
방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구성에 대해서 이거랑 딱 링크를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짜주시면은 그 교환이 비대해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슬라이드를 매달아서 좀 작성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오프닝 클로징은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오프닝 때는 꼭 이런 걸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강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소개하면 왜냐면 강사 소개 안 하고 그냥 나는 무슨님이 누구야라 구두로만 얘기하시고 바로 강의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강사 소개하면은 되게 분위기가 유해져요. 그러니까 좀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사 소개할 때 본인 사진도 웬만하면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저희 팀에서는 계속 안내를 하거든요. 본인 사진 넣어줄 때 너무 딱딱한 막 안전모 딱 쓰고 막 각본 차고 막 이런 사진보다 캐주얼하게 막 캠핑 자기가 즐기는 취미에 대한 사진 딱 올려놓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진 설명하면서 내가 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수강생들도 훨씬 편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강사 소개 페이지에 약간 조금 캐주얼한 내용도 좀 넣으시면서 그리고 플러스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이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 커리어에 대한 내용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떤 현장이 있었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본사에서 어떤 팀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이런 내용을 양념을 간단하게 써주시면은 캐주얼한 사진 옆에 무거운 양념을 써주시면 둘 다 이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하다가 내가 근데 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있어, 전문성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강의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좋은 흐름으로 오프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사 소개가 넘어가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웬만하면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학습자들끼리 서로 친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친한 경우도 있겠지만 친하다고 하더라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게 좋은데 서로 교육생들끼리 좀 친해지면은 강사도 되게 편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재밌어가지고 더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사보다 수강생이 말이 많아지면 강사가 더 편하고 그 강의생들도 나중에는 오히려 막 제가 말이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강사님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본인들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웬만하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넣어주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넣는 게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한번 저희 학습 목표로 한번 설정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좋고 뭐 약간 뭐 그렇게 서로 친목 동거를 하면은 강의가 되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좀 꼭 넣어주시고 또 클로징을 또 설명해드리면 클로징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많이 이제 범하는 오류인데 직무교육 쭉 하시고 나서 다 설명하고 끝 페이지 있잖아요. 끝이 가운데 들어간 끝 이렇게 된 페이지 있잖아요. 엔드 오브 다큐먼트 딱 되어 있는데 끝 하고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끝 페이지 전에 레버 페이지를 만드셔가지고 리뷰를 꼭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뭐 배웠죠? 라고 한 번씩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거 꼭 마지막에 꼭 설명을 해주시고 모듈별로, 카테고리별로, 키메시지별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꼭 정리해주시고 뭐 정리할 때 퀴즈를 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퀴즈는 재밌잖아요. 초성 퀴즈 내는 거예요. 초성 퀴즈 내서 그 초성 퀴즈를 맞추다가 이런 거 배웠었지? 라고 딱 생각이 환기가 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재밌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교육 후에 다 끝난 다음에 액션 플랜 수립하게 하는 그런 실습을 하는데 내가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수립을 해보는 걸 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 플랜까지 짜보고 마지막에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운이 남도록 한국인들 감정이 약하잖아요. 감정적으로 감정을 호소하는 약간 오늘 뭐 너무 재밌었죠, 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호소하면 또 여운이 남는 강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쭉 짜면은 좀 기억에 남고 어떤 걸 배웠는지가 다시 이제 정리가 되니까 클로징 때 꼭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얘기를 안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완벽해서 안 하시는 거겠죠? 또 자랑했네요. 최악의 강사를 계속 정립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오프닝 클로징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론적으로 이제 또 교재 작성하는 거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수집을 보통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진 자료나 혹은 뭐 그래프 자료나 뭐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따오실 텐데 요새는 AI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AI가 찾아달라고 다 찾아주지만 그래도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혹시 뭐 교환 작성하시면서 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경로가 있으신가요? 어떤 경로로 자료 수집을 하시나요? 본인이 쓰시는 손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유튜브 좋습니다. 유튜브 만나시고요. 또 있으실까요? 네. 구글링에서 그죠? 그리고 그 플랫 산업협회나 이렇게 그 전문 기관들
전문 교육기관에 이제 자료실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이제 쓰시는 거랑 또 있으실까요? 네? 책. 아, 네, 책에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채찍PT 같습니다. 또 EP에서 통합 검색 자주 사용합니다. 오 진짜요? 네. 자주 쓰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씁니다. 또 있나요? 이런 다양한 이제 자료 수집 경로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거를 좀 그래도 지금 나온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또 나를 또 교육하는 팀인데 또 팁을 좀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영상 이미지 뭐 기타 디자인 이렇게 써봤는데 영상은 뭐 쉽습니다. 유튜브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K목이라는 사이트, K목이라는 교육 관련 사이트거든요. 여기 가면은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K목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유튜브보다 훨씬 더 교육 특화된 사이트니까 더 활용을 들어가셔서 이것 좀 필요하겠는데 내가 약간 그 교육하시면서 영상을 활용해야 될 때 많잖아요. 왜냐면 영상 활용하면 지루함도 좀 덜어지고 그리고 수강생도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할 때 활용을 해보시고 테드도 많이 아시죠? 그죠? 테드도 많이 아시니까 테드 관련된 테드 들어가시면 재밌는 영상도 많이 있고 저희 팀도 테드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테드도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미지 관련해서는 픽사베이라고 이제 다 구글링 하시면 그대로 사이트가 연결됩니다. 픽사베이라고 뭐 이런 이모티콘, 귀여운 그렇죠? 귀여운 이모티콘이라고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나 이모티콘을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픽사베이나 뭐 이라슈토야 이거는 이제 저 뒤에 있는 저희 팀의 막내 사원이 이제 이거 다운인데 여기에서 받은 이미지라고 합니다. 귀엽죠? 이번 교재에서 자주 쓰이는 귀여운 이미지인데 그리고 플래트콘, 파이어플라이는 그 어도비에서 운영하는 AI 이미지 생성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무료 계정으로도 한 달에 몇십 장 쓰실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저녁 노을의 그 헤어짐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그려주면 그려줘요. 그렇죠? 뭐 육아에 지친 나를 그려주니까 그 이제 AI 생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어플라이 위에 세 개는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치시면은 아이콘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기타 디자인은 뭐 컬러헌트, AI 컬러스 그리고 구글 폰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영상이나 이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씀으로만 드렸고 컬러헌트라고 이제 구글링을 하는데 컬러헌트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그 색감에 약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약간 옷 잘 입으시는 분들 색감에 강한데 약간 교육 그 PPT 할 때 색상이 이 배합이 좀 괜찮나 안 괜찮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뭐 직무교육은 당연히 그냥 하얀색 바탕에 바탕체에 쓰시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디자인을 좀 신경 쓰시고 싶다면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뭔가 그 잘 맞는 배합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색깔 코드가 다 보여지거든요. 이 색깔 코드를 PPT에서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입력하시면 이대로 그대로 따지니까 어떤 뭐 PPT 장표를 구성할 때 이 디자인에 이런 색깔들이 어울린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고 그런 거 선거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I 컬러스는 여기 들어가시면 비슷합니다. 컬러헌트랑 비슷한데 근데 여기에 뭐 여기는 예시가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PPT를 구성하세요. 이런 컬러 조합으로 이 밑에 컬러 코드가 나와 있고 근데 뭔가 좀 다른 걸 찾고 싶다. 여기 이제 AI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오후 5시에 선셋 컬러에 맞는 교육적 낭만파가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맞는 색상을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뭐 시야성은 좀 안 좋지만 그러니까 위에 어떤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은 분위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치시면은 그거에 대한 색깔 배합을 찾아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교환 구성하실 때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폰트는 구글에서 바로 찾아줄 수 있는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어떤 폰트를 쓸 수 있는지 폰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직접 쓰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 이제 쭉 타이핑을 하시면은 어떤 타입으로 쭉 구글 폰트에서 쭉 찾아주거든요. 어떤 모양의 이렇게 타입 폰트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찾으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희 그 폰트 다운받는 부분 다 아시죠? 그냥 구글링 하시면은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TTF 파일 이런 걸 받으시면은 저희 윈도우에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는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용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구글 폰트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 만드실 때 조금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그런 것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주얼 자료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자료의 장점. 이거 뭐죠? 쉑쉑이잖아요. 그냥 그림 한 장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림 한 장 보여줬는데 쉑쉑인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갑자기 패티가 생각나고 패티의 맛이 생각나고 치즈가 들어가서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나고 치즈 후라이가 생각나고 그런 것처럼 비주얼 자료가 엄청나게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여줘도 모든 게 되게 다양한 설명이 되니까 비주얼 자료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주얼 자료의 장점은 뭐가 쉬울까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구신가요? 백상님인가요? 맞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고 분석하기 쉽다. 기억하기 쉽다. 기억하기 쉽다. 기억하기 쉽다 누구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기억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주얼 자료가 어떤 그런 텍스트보다 훨씬 더 그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는 이 비주얼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인포그래픽이 있을 테고, 그리고 색상, 폰트,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제 비주얼 자료잖아요. 그래서 막간의 퀴즈를 내보자면 인포그래픽이 어떤 거의 단어의 조합일까요? 인포메이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주얼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실습하고 이제 오는 시간을 거의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전지를 나눠드리면 다음에 제시되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그리고 좀 얘기한 다음에 플립차트 한번 진짜 실제로 그려보실 거예요. 이렇게 1, 2, 3, 4번에 대한 비주얼 자료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 3, 4는 이 내용입니다. 1번은 그 프로젝트는 5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2번은 두 팀은 서로 협업하여야 할 것이다. 3번은 영업팀 업무 시간의 15%만 현장에 할애하고 있다. 4번은 시지역의 생산성에서 꼴찌다. A, B, C, D, E, F 지역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나 비주얼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지를 알아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비주얼로 표현을 해야지 이해가 쉬운지, 기억하기 쉬운지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래프나 비주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신 전은 하신 다음에 거기 옆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박사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 말씀이에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답은 없고 조별로 나온 내용을 그려주시면 돼요. 3분만 딱 드려볼게요. 3분만 드려보고 옆에 붙여주세요. 생산성이니까 프로덕트가 되는 게 계획이 뭐 컨닝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컨닝하시는 분 당이시네요. 컨닝. 다 하신 분들은 옆에 붙여주세요. 다 하신 분들은 옆에 붙여주세요. 다 하신 분들은 옆에 붙여주세요.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두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 네. 1분 뒤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떴어. 저는 이 시간에 이 실습할 때 다른 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2번을 어떻게 그릴지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네, 2번에서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건 다 대동소이랑 다 비슷하게 그리시고 2번을 다 어떻게 그릴지 너무 거의 다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리셨으니까 2조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조 한번 볼까요? 사조는 뭐 5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생각이 이건데 저희 우측 위에 보면 똑같이 되어있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 잘 그리셨는데 키스 에링 같습니다. 3번도 15%만 영업팀에서 뭔가 얘기해 주고 4번 생각으로 이렇게 이거를 색상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C를 좀 색상을 다르게 쓰면 좀 좋을 것 같고 2조도 5단계 작업을 좀 하시고 같이 무거운 돌을 드는 무거운 돌을 협업하는 무슨 대회를 나가는 건 아니겠죠? 운동경기 대회를 나가는 건 아니겠죠? 한 번에 15%가 되어 있고 3번 이렇게 색칠해 주셨나요?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조는 5단계는 비슷했던 것 같고 1, 3, 4번은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 2조에서 이렇게 서로 여자인가요? 여자라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혹시 누가 그러셨나요? 낭만파님께서 이게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소개팅하는 거 아닌가요? 들었어요. 소개팅하는 장면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일팀 공동 프로젝트 알라에서 협력 교집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한데 2번에서 다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셔가지고 이 부분이 비주얼 자료가 그냥 명확하게 막 이렇게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길게 설명해야 될 것도 한 번에 보일 수가 있잖아요. 비주얼 자료도 여러분들이 직무교육 할 때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시간도 아끼고 훨씬 더 설명하는데 더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순서라는 게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간 순서나 좀 인식의 순서도 생각하셔가지고 비주얼 자료를 좀 꾸며주시면 좋고 당연하겠지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높고 많고 좋고 프로핏이고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낮고 적고 낮고 손실 소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이제 원형 아까 여기도 있었죠. 비슷한 15%만 차지한다는 것에도 이렇게 뭔가 강조해야 될 부분에 이제 강조 제일 많은 부분에 좀 잘 보이는 것을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부분에 좀 강조하고 싶다 본인의 교육 내용에서 약간 이렇게 강조도 좀 해주시고 아까 C가 제일 낮은 거 제가 색깔 다르게 해달라는 거랑 비슷한 의미죠. 그런 식으로 비주얼 자료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 표도 이렇게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고서나 교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왼쪽처럼 쓰시겠죠. 여기서 볼게요. 오른쪽이네. 이쪽처럼 쓰시겠죠. 이렇게 앞에 구분의 타이틀을 이렇게 써주시겠지만 강의할 때는 조금 변형해가지고 구분을 가운데 쓰시고 1할 2할을 왼쪽 좌쪽으로 나눠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좀 강조할 때 이렇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변형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용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교환이랑 교재랑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색도 유사 대비, 보색 대비가 있는데 보색 다 아시잖아요, 그죠? 대비하는 색깔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 유사한 색깔들은 그 카테고리가 약간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유사 대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는 교환 작성할 때 색깔을 너무 많이 쓰시면 너무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교재가. 또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색상 사용하더라도 3가지 이하로 웬만하면 사용을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색이나 형광색 보면 눈 아프잖아요. 사실 눈뽕 맞게 하기 싫으시면은 원색이나 형광색을 최대한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에 따라서 어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저도 이렇게 3가지 이하 노 색상으로 이렇게 썼지만 당연히 아시겠지만
메일 쓰실 때도 막 색깔 달리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색깔을 활용해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폰트도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강의장 크기 우리 사전 분석해야 되잖아요. 환경 분석할 때. 강의장 크기가 작으면 폰트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겠지만 엄청나게 저희 15층 퓨처홀처럼 대강당이에요. 그러면 폰트를 좀 키워야겠죠? 이 폰트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강조할 때 색 조절도 해주시고 너무 얇고 그리고 혹은 막 한 페이지 안에 폰트를 막 5개씩 쓰는 거예요. 그런 건 최대한 지양을 해주시고 폰트도 좀 약간 간소하게 써주시고 텍스트가 많을 때는 분류를 해서 안 넣어도 될 거는 좀 약간 좀 잘라주셔서 최소화 해주시면은 훨씬 더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글씨체는 이 세리프체입니다. 세리프체에는 뭐가 있죠? 바탕체, 공서체, 변명조체, 신명조 이런 형태를 갖는 거를 세리프 글자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교환에 적합한 글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환에 쓰고 있어요. 특히 직무교육 때 이 바탕체를 많이 쓰는데 이게 그 다량의 텍스트를 읽을 때 눈이 편안한 글씨예요. 세리프체는 딱 보아도 어떤 게 확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고딕체가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크기는 똑같습니다. 글씨 크기는 똑같은데 이 고딕체 형태를 맑은 고딕이 대표적인 고딕체겠죠. 고딕체 형태의 글자가 훨씬 더 교환에는 적합하다. 보통은 텍스트가 많을 땐 세리프체가 더 적합하겠지만 텍스트가 많이 있지는 않고 교환으로 쓰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게 고딕체니까 여러분들 그 교환이 만약에 다 세리프체로 되어 있다면 교환 때 텍스트의 양을 줄이시면서 맑은 고딕체로 바꾸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교환하실 때는 웬만한 고딕체를 활용을 해주시고 비주얼적으로 그게도 편안하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비주얼 저는 직관적인 이해도를 훨씬 높이고 그리고 오프닝 클로징에 사용하면 되게 좋겠죠. 그냥 편안하게 교육 시작할 때 인트로 할 때 아우트로 할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밋밋한 텍스트를 되게 깔끔하게 또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교환 작성하실 때 너무 텍스트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비주얼 자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오프닝이랑 클로징 할 때는 강의 주제와 연관된 오프닝 클로징 주제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 오프닝 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캐주얼한 강사 소개 자료 그리고 클로징 할 때는 여울이 남게 좀 감정의 호소도 해보고 정리 퀴즈도 한번 내보고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모티콘이나 아이콘이나 그래프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테고요. 취약 시간 때는 언제죠?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강의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다 자고. 강사분들도 자는 사람 보기 싫고 강의하는 분도 자면 미안하고 하니까 그런 시간대는 막 좀 음악도 좀 신나는 거 틀어주시고 그런 것도 좀 부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전달 내용이 길어질 때 전달하다가 끊고 약간 다른 뭐 실습 같은 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 거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정리를 해봤고 간단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내강사 양성 과정에 이렇게 교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교환에서 뭐가 굴인지 뭐가 이거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하루 종일 오전 동안 배운 내용 기조로 해서 어떤 게 잘못된 것 같은지 한번 답은 없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셰리프체 좋습니다. 또 형광색 좋습니다. 또 있나요? 색깔이 세 가지 이상. 색깔이 너무 다양하다. 좋습니다. CS 모드를 열심히 넣으면 보기가 힘들다. 좋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무거나 막말 해주세요. 마지막 10분의 시간입니다. 번호 맞아요. 번호가 아예 상관없는 번호가 왜 들어있을까요? 또 있나요? 글씨 크기가 너무 그죠? 다양하다. 좋습니다. 또 있나요? 정말 대단해서 숫자가 안 보여요. 정말 대단해요. 디테일하시네요. 이렇게. 또 있나요? 폰트가 세 가지 이상. 폰트가 3가지 이상. 네. 좋습니다. 또 있나요? 조직 개발팀 영문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안 되나요? 넣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좋습니다. 네.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겠다. 민서님이 만들 거긴 한데 아무튼. 네. 또 있나요? 그러면 얼굴 잘리는 게 너무 신경 쓰여. 진짜? 편집증 있으시나요? 번호번호가 얼굴 자르기 신경 쓰인다는 걸 답변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딱 보시고서 뭐가 좀 이상한지
다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환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체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교환 만드실 때도 이런 거 참고하셔서 너무 복잡다단하지 않게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교환이랑 교재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용 교재가 있고 학습자용 교재가 있는데, 강의용 교재는 교환이 이제 이렇게 PPT 만드는 별도고, 그리고 학습자용 교재는 실제로 교과서 같은 교재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좀 다른 버전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너는 안 되겠지만 다른 버전 만들고, 그 학습자들한테 사전에 교재는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의는 교환으로 작성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학습자가 집중도도 형성되고, 공개가 어려운 자료는 그 사전 배포하는 걸 빼는 거죠. 빼고 강의용에만 넣는 거죠. 그건 배포하나.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대신에 거의 비슷한 순서를 다 무조건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테고, 업데이트 칠 때도 둘 다 쳐야 돼요. 하나만 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이런 점에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하실 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활용을 좀 해보시고, 뭐 사전 과제나 지금 저도 이제 사전 과제를 드렸지만 그런 거 할 때도 그 사전 과제 할 때나 뭐 사전 학습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용어집 이런 거는 미리 전달해 주시면은 숙지하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전 강의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끝났고, 제가 아까 클로징 때 뭐 하라고 했죠? 정리할 수 있는 교재 관련된 랩업을 해야 됩니다. 그쵸? 뭐죠? 맞습니다. 이거는 칩이 없습니다. 쉬운 거니까. 초성 기자하고 끝낼 겁니다. 자,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손 들고 한번 해주시죠. 아니 벌써 이렇게 입이 막히시면 어떡하냐. 써있는 첫 시간 된다는데 뭐 오전에 뭘까요? 에이 저 놀리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 잠깐 박수 한번 주세요.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목표 누구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학생 목표. 네. 그리고 다음은 뭘까요? 저희가 이거의 특징을 5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시네요. 성이나 숫자.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퀴즈 하니까 이거 배웠었구나라고 확실히 환기가 되긴 하잖아요. 성이나 숫자 내가 배웠었나라고 생각을 바로 들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할 때 좀 재미랑 학습에 대한 리뷰 같은 걸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퀴즈 만드시면 훨씬 더 마지막에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전 시간 이렇게 끝났고, 제가 이제 칩을 아까 정산해서 한다고 했는데 칩을 조별로 몇 개 있는지 한번 지금 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별로 개인 칩을 흐트리지 마세요. 개인 칩을 다 가지고 계시고 개인 칩을 한번 합산해주세요.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주세요. 뭐 1초가 맞네. 15개가 넘는다. 15개가 넘는다. 1조. 그러면 10개가 넘는다. 10개? 3조? 그러면 2조, 4조 말고 1조, 3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단체로 이제 열심히 참여해 주셨다는 감사함의 의미로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베이커리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BBQ 맞은편에 보면은 효자 베이커리라고 엄청 이거 제일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거기 그 콤브레드라는 상품이 엄청 히트 상품인데 3만원짜리거든요. 점심시간에 같이 저녁 드시고 가셔서 사오셔가지고 같이 조별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이라고 이렇게 웹소품하고 친해지시라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점심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도 같이 드시고 베이커리 가셔서 맛있는 거 같이 사오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과정은 이렇게 끝났고,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고정 과정 조금 딜레이가 되는데 10분 정도 딜레이가 되는데 저희 그 1시간 반 제가 고정은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1시 10분까지 여기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